1993년도에 청담동에다 개업을 하죠. 미용 성형을 주로 했어요. 눈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그다음에 뭐 유방 수술 큰 거 작게 작은 거 크게 뭐 그런 것도 하고 지방 흡입 수술도 하고 개업해서 미용 성형 수술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10년을 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하게 됐고 하지정맥류 하게 된 동기는 교회를 상당히 열심히 다녔는데 그 성경책에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구절. 그게 가슴을 팍 그 비수처럼 와서 탁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평생을 멀쩡한 거를 뜯어 고쳐갖고 호박에다 줄 거갖고 수박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하다가 산다는 게 그렇게 의사로서 보람되진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기도를 한 게 뭐냐면 어차피 성형이니까 아름답게도 해주면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년 아주머니가 딱 온 거예요. 치마를 약간 이렇게 올리시면서 깜짝 놀랐죠. 이분이 왜 다리에 치마를 확 올리나. 좀 막 그렇잖아요. 좀 다리에 좀 이 혈관이 보기 싫은 게 있고 막 이렇게 이거를 난 고치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이런 거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내가 살던 데서는 그냥 간단하게 주사를 없애던데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거를 보셨어요? 그랬더니 독일에서 쭉 치료를 받아갖고 혈관이 많이 없어졌는데 한국에도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주사만 나갖고 보기 싫은 혈관이 없어지면 이건 대박이구나. 그래 막 좋아갖고 독일의 메디카라고 의료기기 전시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지금도 있어요. 저는 기계에 관심이 많으니까 매년 갔어요. düsseldorf에서 열리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친하게 된 독일 누나가 있는데 백수를 해서 보냈죠. 그랬더니 알아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참 알아보더니 그거 스크레로테라피라는 거야.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거야. 그거 내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래갖고 이제 교수님을 소개를 받고 거기서 이제 연수를 받게 된 거죠. 카기 905기 편을 타고 가서 올 땐 906이에요. 그래서 서울, 프랑크푸르트 그거 한 5, 60번 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려갖고 쾰른까지 기차 타고 가서 정식으로 독일의 그 학문을 배우고 그랬더니 주사 놓는 거는 간단하니까 수술까지 배워라. 그래갖고 이제 수술도 배웠어요. 독일식 수술도 배웠는데 뭐 저는 이 미세혈관 수술 하던 사람이니까 정맥류는 크니까 뭐 큰 문제 없었죠. 그래갖고 뭐 성형외과 의사가 이제 정맥류를 국내에서 최초로 하게 된 거예요. 최초로 하게 되니까 우리 동료들이 쟤는 돈키호테야? 아니면 미친놈이라 그래. 뭐 그냥 편안하게 쌍꺼풀하고 살면 되지 남이 안 하는 거 하고 그러냐고 뒤에서 험담하는 친구들이 이거 해봤자 얼마나 하겠니 뭐 이러고 있었는데 2000년도에 이제 혈관외과에 이병봉 교수님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님으로 있다가 삼성에서 초빙을 해갖고 있죠. 혈관외과 하신 분인데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는 개인병원 원장은 혼자서 못 나가요. 규정상. 대학병원이나 교수급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때 개인병원 원장이니까 하지정맥류 공동출연 한 게 아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몇 달 있다가 부르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맥학회를 만들면 어떻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2001년도에 대한정맥학회 설립되고 그 전에 저는 이제 2000년도에 중국 대련에 벌써 병원을 세웠어요. 2006년도에 중국 북경에 이제 2호점. 대련에 2000년도에 오픈한 것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이에요. 서울병원, 대련병원, 북경병원 이렇게 세 군데서 하지정맥류를 했잖아요. 하지정맥류 수술한 건수가 4만 명이에요. 많이 했다고 좋은 건 아닌데 재발률이 가장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0.1%. 그리고 사고율이 거의 없다는. 그게 이제 제가 자랑할 만하죠. 이제 독일식 치료법을 기초로 해서 동양인에 맞는 거로 제가 그거를 발전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이 환자분들이 그런 거예요. 다리를 잘 치료한다고 소문나니까 다리 부종, 림프 부종 환자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세 림프 수술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때 결과가 안 좋았고, 새로운 논문을 뒤져보니까 2006년도에 프랑스 교수님이 정상적인 림프를 띄어갖고 거기다 이식을 하면 좋아진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리까지 또 날아갔어요. 교수님한테 같이 공동집도 하고 배우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종합병원을 세워갖고 이 림프 부종을 동양에선 내가 전문적으로 이게 치료를 해갖고 좋게 해드려야 되겠다. 림프 부종 환자는 난치병, 불치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이제 내가 의사로서 마지막 사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합병원을 세웠어요. 딱 세우고서 이제 그 교수님을 또 한국에 초빙을 해서 같이 공동집도 또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생각보다 결과 안 좋은 거예요. 세상에. 아주 그 이론은 이상적으로 최고인데 그게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시리에 빠지게 되죠. 많은 고생을 하고 림프 부종을 거기에 대한 희망의 끈을 버리지를 않고 이거는 나의 소명이다. 소명이니까 어떻게 이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림프 부종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정립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고전압 전기 치료를 하면은 부종이 빠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통증이 있던 게 싹 없어지는 거야. 약을 하나도 안 줬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때 호아타요법을 개발하게 되죠. 호아타요법이라 해서 뭐 고전압 미세전류 치료법. 그러니까 돈키호테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형외과 의사면 그냥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쌍꺼풀하고 하고 돈 많이 벌면 놀러도 다니고 뭐 벤츠도 사고 뭐 좋은 집에서도 살고. 그런데 저는 뭐 종합병원 한다고 뭐 해갖고 망해갖고 저쪽으로 이사 가고 집 팔고 뭐 건물 팔고 땅 팔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 막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후회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통증 환자가 또 이렇게 보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저기 가도 치료가 안 돼. 이 병원 가서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근데 이상이 없대. 근데 자기는 아파. 얼마나 답답하겠어.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거를 고전압으로 하면서 치료를 하니까 좋아지는데 진단법을 또 개발을 했어요. 그거 요번에 특허 난 거예요. 1년 반 만에. 특허 치료는 이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통증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바스 스코어라 그래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어. 10단계는 이제 찡그린 얼굴, 아픈 거. 통증에 대한 예민도는 다 틀린 거예요. 통증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수치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게 특허를 받은 건데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일도 많고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았다. 인생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 남들이 보기엔 뭐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 좀 해갖고 의과대학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속으로 들여다보니까 어려운 일도 있었구나. 참 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새는 이제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50년 동안 봉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죠? 건강하게 살아갖고, 그러면 이제 50년 동안 무엇을 할 건가 생각을 했는데, 더욱더 깊이 연구를 해서 부작용 없이 통증 치료하는 것도 이제 개발을 하고, 소외된 사람들, 통증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제2의 또 제3의 돈키호테가 나오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죠? 의과대학이 요새는 의과대학 졸업생 수도 많으니까 내 돈키호테 이 집합 양성소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